의총을 열어서 끝장 토론을 하든지 해서 우리 당내 여러 가지 노선과 현안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이제 100일도 안 남은 지방선거를 위해서 빨리 마무리 짓자는 어떤 그런 데서 재선 의원들의 여러 가지 뜻이 다 모아졌습니다. 충격입니다. 당 지지율이 17%라는 것은 이건 뭐 바닥이 아니고 지하로 내려간 느낌이고 우리 당원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는 아직 멀은 것 같습니다.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제대로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민심이 우리 당에 대해서 준엄한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다시 한번 더 윤 어게인에 대한 절연이 필요하다는 것을 수치로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김구식 교수님, 네, 좀 충격적이다는 반응들이에요. 그렇죠. 17이에요? 17%가 이제 사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이제 구속, 재판, 내란 혐의에 대한 인정 이런 것들이 이어지면서 20%대를 계속 횡보하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었는데 이러다간 더 밑으로 가지 않겠느냐라 했는데 결국 이번에 이제 처음 17%를 찍었고요. 저는 이게 우리 당의 근본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 자릿수도 저는 자신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과거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, 국정농단 국면에는 당시 새누리당이 한 자릿수도 나온 적이 있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라는 게 어떻게 설마 우리나라에 보수정당, 진보정당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나올까 생각하지만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. 지금 중진 의원은 저희가 통화했어요. 채널A가. 네. 분당하는 게 낫지 않냐 이 정도면 그런 얘기도 해요. 지지율에 충격받아서 한 얘기죠. 그러니까 지지율이 끝모르고 내려갈 가능성까지 지금 우리 염두에 둬야 되고요. 와. 더 중요한 것은 아까 TK 이야기 하셨지만 TK의 28대 28 이번에 어제 MBS 그 공동조사에 동률로 나왔다는 것은 흥미롭게 지켜봐야 될 대목이 민주당에 잘해서 있는 게 아니고요. 민주당은 대개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. 20% 전후반으로. 근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냥 계속 끝 모르게 추락하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무당층으로 다 빠져나간 거 아니겠어요. 그러니까 보수의 심장이라고 이야기되는 대구 경북에서조차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고정 지지층들이 마음을 떠나가지고 유당층으로 바뀌어 있거나 아니면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거거든요. 민주당은 사실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. 그런 걸 보면 이 정말 우리 당에 대해서 기존의 중도층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오랫동안 애정을 가졌던 분들조차도 관심을 끊고 있구나라는 게 가장 크고 우리 주진 의원님 계시지만 부울경 같은 경우 지금 오차범위 바깥으로 민주당이 뒤지고 있습니다. 두 자릿수 이상으로 차이가 나요. 저는 이건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아까 우리 재선 의원 반응도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그 누구도 특히 지도자급에 있는 분이 선명하게 깃발을 들고 이 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의 모든 것을 벌어가면서까지 당 지도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. 당 밖에 있는 한동훈 대표 정도가 지금 다니고 있는 거예요. 근데 그분은 일단 제명이 된 상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저는 우리 당 내부에 저는 아직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당내 정상화를 가능케 하는 다이나믹스가 있다고 보는데 그 동력이 왜 모여지지 않는 건지 그리고 이 동력의 깃발을 왜 아무도 들고 있지 않는 건지 저는 가진 권한이 없으니까 못해요. 당협위원장밖에 안 되니까 할 게 없어요. 근데 조금 많으신 분들, 다선 의원들, 중진 의원들 이런 분들이 사선 우선 하신 분들이 한 번 더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당이 망해가는데 저는 그런 정도의 조금 그 결기와 비장함이 우리 당내에 지금 당 안에 있는 분들이 먼저 나서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좀 안타까움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충격적인 정당 지지율 하락에 장동혁 대표 반응은 어떨까요? 중진 면담에서 당 지지율 17%다. 장동혁 대표는 점점점 돌파구를 고민하겠다. 자, 그러자 중진 중에 이런 반응도 나왔습니다. 장 대표에게 고맙다. 당이 폭삭 망하고 다시 시작해야 살아날 수 있는데 장 대표가 그렇게 만들고 있다. 중앙일보 기자에게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. 강한 비판이죠. 중진들 얘기 들어보시죠. 태세 전환에 대한 부분은 심사숙고하겠다. 다양한 목소리를 듣겠다라고 하셨거든요. 빠른 시간 내에 그 부분들이
잘 결정되기를 바랍니다.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 깊이 고민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. 어려움도 공감했고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도 공감을 하고 깊이 고민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양쪽 다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. 참고로 이제 기자님들께서 노선 변화라고 질문을 하셔서 그렇지 그런 용어가 중진회의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았었습니다. 돌파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이라고 말씀을 하신 게 정확한 워딩이긴 합니다. 장 대표의 뜻을 대변인이 정리했는데 노선 변화는 아니다라는 거예요. 돌파구를 마련하겠다. 장 대표는 노선 변화는 아니고 돌파구는 고민해보겠다 정도의 입장 같아요. 양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 정도까지 일종의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정치하는 또 당의 입장에서는 성적표 아니겠습니까? 근데 이렇게까지 사실상 낙제점에 달하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받으셨는데도 노선 변화가 없다고 하는 거는 정말 이제 장동혁 대표께서 그냥 마이웨이로 간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사실 이대로 가게 되면은 뭐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뭐 정말 처절하게 패배하는 거는 뭐 당연한 수순을 보이고 그 이후에는 정말 뭐 앞서 중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당도 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고요. 근데 사실 이렇게 되는 게 뭐 저야 민주당 입장에 있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 승리하는 게 좋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 이렇게까지 야당이 무너지는 거는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하면 이렇게 야당에서 너무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 뭐 다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본선 경쟁력이 있거나 국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호소력이 있고 설득력 있는 후보를 낼 동력이 떨어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건전해야 여당도 더 그 야당의 견제를 받고 더 좋은 정책과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 텐데 이런 식의 야당이 무너지는 건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. 말씀대로 왜 국민의힘 중진께서는 좀 더 강하게 비판하고 강한 결기를 보여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. 그러니까 다른 뭐 대여 투쟁할 때는 뭐 삭발도 하시고 뭐 다양한 방법을 하고 단식도 하시는데 왜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문제 아니겠습니까? 좀 그런 결기를 보여줘서 쇄신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